무비양 장건강 닥터 이용장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설사와 또 가스가 차고 또 변비로 힘들어 하시고 심지어 항암 방사선 치료까지 중단해야 될 경우도 봅니다. 오늘은 제 환자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세 남성 환자분이시고 올해 1월에 비인두암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도중에 설사와 가스가 차고 많이 힘들어 하셨고 심지어는 지금은 항암 치료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희 병원에 입원할 당시 전신 피로감이 심했었고요. 식사도 잘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HRV라고 자율신경계 스트레스 반응 검사를 했는데 체력과 면역 기능이 떨어진 상태고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보였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요, 백혈구 수치는 정상이나 CRP 수치가 염증 반응이 좀 올라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토탈 프로테인, 혈청에 있는 단백질 수치가 6.0으로 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빈혈 수치가 있었는데요, 10.9로 좀 떨어졌고 빈혈이 있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보였었는데요, T3, 프리 T4가 떨어지고 TSH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수치가 20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 혈청에 있는 셀레늄 수치가 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펩시노겐 1, 2가 많이 부족한 상태, 유산 분비 저하된 상태를 보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경우 수소 호기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분의 경우 수소 가스가 매우 증가된 소견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갑상선 기능과 장 건강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장내 미생물은 내분비 기관, 특히 갑상선 기능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내분비 시스템의 역할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우리 몸에 신호를 주게 되고 또 감정,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체내 생리 반응, 성장, 대사, 생식 등을 조절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호르몬 내분비 기능과 밀접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조절하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성이 풍부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체내 대사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다양성이 떨어진 상태를 우리는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체내 대사율도 떨어지게 되고 체중 증가,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장내 미생물의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염증 상태, 즉 인터루킨 6나 CRP 등의 증가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 증가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 몸에 염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를 치료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점이 바로 장내 미생물의 장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부산물 등 이런 것들은 갑상선을 비롯해서 내분비 기관에 꼭 필요한 영양소, 예를 들면 셀레늄, 철분, 아연, 징크, 요오드, 흡수와 생체 이용에 영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세포와 면역 기능에 필요한 단세사슬 지방산을 만듭니다.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부산물들은 염증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이죠, 우리 장이 건강하려면 장의 방어 능력, 타이트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테그리티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풍부해야 장운동, 페리스탈시스가 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장의 근육은 스무스 머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스무스 머슬의 수축 운동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장 운동도 떨어지고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중요한 기능 하나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시키고 소화시키고 흡수하는데 아주 중요한 소화 효소인 위산을 분비를 조절한다는 거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충분한 위산 분비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영양분 흡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에 필요한 영양분 흡수 또한 저하가 되는 거죠.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환자 얘기로 돌아가면요. 이 남성분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서 장내 미생물, 즉 장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진단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장 건강 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체내 흡수가 적은 제균 치료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글루타민, 오메가3, 셀레니움과 아연 보충을 시작했고요. 유산균 또한 바꿨습니다. 초기에는 장상피세포의 재생과 영양분 공급을 위해서 수액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설사는 바로 멈췄고요. 가스가 찬 것은 왔다 갔다 좀 좋아졌다, 좀 효과가 있다가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항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 몸에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염증 반응,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가장 반응이 먼저 일어나는 기관이 바로 갑상선이고 장내 미생물 또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상호작용으로 갑상선과 장 건강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갑상선 기능과 장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비앙 장건강 닥터 이용장이었습니다.